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부동산연구소 진행의 신지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6일 신DTI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늘도 주요 뉴스 점검하면서 부동산 날씨부터 확인하시죠.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투기지역 등에서 강화된 DTI 규제가 우선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을 이미 보유 중인 세대가 집을 한 채 더 매수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드는 등 앞으로는 빚을 내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경기도에 분양한 민영 주택단지 중 절반은 청약 접수가 미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된 가운데 수도권 공급 물량 증가로 미분양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지의 상가 임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도심재생 사업 과정에서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한 대응책으로 서울시는 관련 내용을 재검토해 조만간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도 더 많은 부동산 정보들 가득가득 담았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행복부동산연구소 지금 출발합니다. 무료전화 1661-5300 문자상담 샵 7557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모든 고민들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은 시장 보는 남자 박정훈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인사부터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네, 먼저 부동산 날씨를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투기지구 등에서 신DTI가 우선 적용된다는 소식인데요. 앞으로는 빚을 내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 우리가 내년 초기부터 신DTI 규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DTI와 신DTI가 어떻게 틀린지 좀 먼저 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DTI는요, 우리가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는 차주가 1년에 들어오는 소득에 비해서 그 소득의 비율에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비율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들이 DTI 규제 내에서는요, 첫 번째 주택담보대출이 있었다면 총액에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부채로 삼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쉽게 대출을 낼 수 있었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요, 첫 번째 한 개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은 그 전체 이자와 원금까지도 전부 부채로 잡음으로 인해서요, 아무래도 갚아야 할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굉장히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출이 잘 안 나온다면은 우리가 집을 살 때 내가 가진 전체 현금으로 집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주택을 장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낸 다주택자들에게 더 치명적인 영향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신DTI 규제가 적용된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부동산 가이드톡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부동산 가이드톡은 좀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길거리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속마음을 좀 알아봤는데요. 결과가 참 흥미롭더라고요. 네, 한번 보실까요? 네. 네, 과연 시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오늘 부동산 가이드톡에서 확인해 보시죠. 뜨는 뉴스를 알면 뜨는 부동산이 보인다. 이슈로 보는 부동산 전망. 시장 보는 남자 박정훈이 선정한 이 주의 이슈는 무엇일까? 부동산 가이드톡에서 확인하시죠.
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6.19 대책을 시작으로 총 4번의 부동산 대책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연이은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행복부동산연구소가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부동산 정책이요? 잘못됐지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가계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좀 우려스러운 게 좀 있어요, 좀. 나는 지금도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체감적으로 와닿는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확하게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부동산 정책이 좀 잘 되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어수선해요. 지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도 정확히 명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한 30대가 결혼해갖고 전세 하나 어디 나와도 지금 2억이요. 1억 5천, 1억 5천이고. 그러면 현재 돈으로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 집을 다 팔아야 돼. 내 차 사채 2, 3 들어갔어. 총 264명이 참여한 조사. 과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72표. 잘 모르겠다. 113표. 정책이 잘못됐다. 79표. 팽팽한 응답률을 보였는데요. 이 수치는 어떤 의미를 담는 걸까요? 네, 먼저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살펴보신 것처럼 시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부분 설문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좀 의아스러운 게 그거죠.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굉장히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설문조사를 받아봤을 때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의견하고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더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요,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6.19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2-3달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부동산 규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규제책들이 너무 단기간에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대책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는 부분들이 꽤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는 거는 아무래도 공평성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되거나 또는 내가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내가 저가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내가 가진 주택을 지금 좀 고가에 팔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각 가게의 이제 입장일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집을 지금 꼭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 입장,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적 가치,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지금 뭉쳐가지고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소위 핀셋 규제라고 하죠. 지금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민들, 국민들의 자산에 대한 하락에 대한 두려움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궁금해지는 게요. 지역별, 연령별 견해 차이는 없을까 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견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들의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결과가 나오는 게 전체적인 국가의 정책적인 관점이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각 가게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자산적 가치가 하락하진 않을 것인가, 또는 앞으로 내가 부동산을 실거주 위주로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구입해가지고 장래에 그 가격이 하락하진 않을 것인가 하는 각 가게마다
구체적인 이런 이제 입장들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걸로 보면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대책에서는요, 부동산 가치가 좀 많이 있는 지역들에 대한 규제를 많이 실시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라든지 주택 보유량이 많은 이런 분들을 투기라는 형태로 해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부동산 자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50대 이상의 계층에서는요, 연령층에서는 지금 부동산 대책들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부동산 가치가 좀 높은 지역들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규제가 계속 들어오다 보면은 아무래도 내 자산 가치가 하락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우려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은요, 이렇게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지역들 이외에 별로 뛰어나지 않은 지역들에 가지고 있는 주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요, 아마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치의 하락이 오게 된다면은 내 집값도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도 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민들의 속마음은 어떤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생각 속으로 한층 더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시민들이 내놓은 팽팽한 찬반 의견,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 뭐 다주택자들 위주로만 제한한다면은 문제가 없지만은 그 집 한 채라도 장만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그게 문제가 된다면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좀 어렵게 집 장만하는 사람들 혹시 좀 그런 사람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까 싶은 우려 같은 건 있어요. 파리 부동산 정책이랑 가계부채 대책이 나옴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하는데 경기도권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저희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이 되고,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정책이 세부적으로 다주택자들한테 더 규제가 갈 수 있는 좀 세부적인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뭐 10채, 5채, 4채 그것도 다 돈사 갖고 있는 거야. 다 은행도 싼 거 갖다 빌리다가 뻥튀기를 해갖고 그냥 1억, 2억 벌어보니 이게 잘못된 거지 뭐. 정부에서 아무리 규제를 해갖고 이것을 이번에 할 때 해야 돼요. 안 하면 이번 안 하면 못 해 이제. 좀 다가오는 게 그래요. 뭐 없는 사람은 없고 있는 사람은 막 집 몇 채가 막 많이 나오잖아요, 여론에.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확실치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좀 세금자 물리고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없는 사람도 집 사고 살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집 많이 사고 몇 채씩 갖고 있는 것보다는 집 없는 사람도 살고 집 사고 사는 거 좋지 않아요? 지금 부동산 정책 다 오른 다음에 지금 와서 규제한다고 그러면 지금 실입주자들만 곤란을 겪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돈 먹을 사람들은 다 지금 다 빠져나가고. 서민을 위해서 대출을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대출 제도가 4%로 떨어진 게 대해서 저는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집이 없는 사람들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해서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그런 정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불공평하잖아. 돈 있는 놈들은 대출 있는데도 대출 받아서 집 사고 땅 사고, 그 없는 사람들만 죽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세금도 있는 놈들한테 더 걷어야 되고, 그렇다고 뭐 서민들한테 세금을 걷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렇게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좀 많이 매겨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대책이 나와도 없는 사람들은 그게 대출을 받기가 힘들으니까 집 사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더 변동이 없이 그냥 흘러가지 않을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없는 사람들은 올라간 걸 또 메꾸려면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부동산 대책.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더욱 도움되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살펴봤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의견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네, 전체적으로 말씀들이 다 인상이 깊었는데 결론을 좀 내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부동산 규제 정책의 희생양이 내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요, 지금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듯이 지금 시민들이 각 가게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하락하지 않도록 좀 유지를 해주고요. 거기에 아무래도 자산이 좀 부족한 서민들 위주로 해서는 앞으로 주거복지를 위해서 서민주거 정책을 좀 과감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이런 차별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1년에 나오는 이런 정책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안 없이 전체적인 부동산에 대한 규제들만 나오기 때문에 볼멘 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국가에서는요, 이런 정책을 쓰게 되면은 좀 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요 전 정부에서만 해도요, 경기가 좀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한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았었습니다. 그 정책에 순응해서 어떤 대출을 내가지고 집을 샀거나 하는 분들은 지금 이제 입주를 하게 됐을 때 아무래도 지금 부담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부가 바뀜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정책이 희생양이 되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쓸 때요, 아무래도 좀 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정책들을 쓰게 되고, 이 정책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 정책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부동산의 실거주 주택을 마련한다든지 또는 부동산 재테크에 실현을 한다든지 이런 쪽이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혼선을 빚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도 쭉 지속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해 가는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이번 주 내로 발표될 것이 예상되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또 주목하게 됐는데요. 이런 시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되는 정책이 나올까요? 네, 일단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마지막으로 지금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정책이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가이드톡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담고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 첫 번째는 다주택자들을 전부 이 부분들을 투기 세력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고요. 주택임대 사업자로 전환을 시켜서 이 주택임대 사업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이익들에 대해서 세금을 가져가는 이런 형태로 주택임대 사업자들을 인센티브 주기 위한 방안들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세입자 보호입니다. 그래서 전세 세입자들이 지금 굉장히 전세나 월세 세입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하는 부분의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언론에서도 잠깐 나오다시피 단계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현을 해갈 것이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청년이라든지 또는 신혼부부들, 젊은 층들이 집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젊은 층들을 위주로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5번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정책들이 전부 아우러진다면은 부동산에 있어서 대책이라는 대책은 거의 다 보유세를 제외한 거의 대책들이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 내내 이런 정책들이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틀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아무쪼록 사각지대가 없는 부동산 정책이 나와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에도 세미나 준비해 주셨죠? 네, 오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 시간에는요,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좀 알아보고요. 그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더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이드독이었습니다. 무료 부동산 재테크 세미나 안내입니다. 박정훈 전문가가 정부의 정책과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엽니다. 오는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지하철 7호선 노년역 인근 노년빌딩 2층에서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5300 상담소가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궁금증들 해결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 1661에